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책이죠. Factfulness. 특히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생존 전략,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많으실 40대, 50대 사업가나 직장인, 또 1인 기업가분들, 네, 이런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뭐랄까 세상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현실적인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통찰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뭐 세상이 좋아지고 있더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 자체가 왜 중요하고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당신의 성공과 어떻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들의 그 핵심 주장이 우리가 세상을 실제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좀 암울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상당히 놀라운 지적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자료들에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던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언론의 속성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평범하고 점진적인 개선보다는 좀 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건, 이런 게 뉴스 가치가 높다고 여겨지니까요. 아, 그렇죠. 자극적인 뉴스가 눈에 더 잘 들어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좀 어두운 면을 더 부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 안에 원래 깊숙이 자리 잡은 부정 본능이라는 겁니다. 부정 본능이요? 네, 진화적으로 봤을 때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강하게 끌리고 또 그걸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실제로 보면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라든지 아동 사망률, 여성 교육 수준, 극빈층 비율 같은 거시적인 지표들은 정말 눈에 띄게 개선되어 왔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거나 혹은 알더라도 체감을 잘 못하고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이것이 바로 자료들이 경고하는 지점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이나 의사결정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별다른 비판 없이 이런 막연한 위기론이나 사회 퇴보론, 이걸 그냥 받아들일 때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릴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로 나빠져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렌즈 자체가 좀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언론이나 우리 안의 본능 때문에요. 정확합니다. 와, 이거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런 세상에 대한 오해가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중요한 커리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그냥 좀 비관적이네 하고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자료들은 잘못된, 특히 좀 지나치게 비관적인 세계관에 기반한 의사결정,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이요? 네, 실제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나 사업 기회가 있는데도 부정합한 정보나 아니면 막연한 비관론 때문에 아예 검토조차 안 하고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많은 기업 리더분들이 여전히 개발도상국 시장은 위험하고 기회가 적다, 이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자료에서 말하는 그 간급 본능, 세상을 딱 우리랑 그들로 나누는 거요. 그리고 부정 본능,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 동남아시아 국가의 중산층 구매력이 지난 5년간 서유럽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을 수도 있거든요. 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몇몇 부정적인 언론 헤드라인이나 그냥 과거의 인식, 여기에만 의존해서 저 시장은 안 돼 하고 진치를 포기했다면 실제로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놓친 셈이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실제 데이터를 봤어야 했는데. 네. 또 다른 예로는 지나치게 좀 방어적인 경영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위기 관리는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그냥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과도하게 투자를 줄인다거나 혁신적인 시도를 망설인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위험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인 셈이죠. 와, 진짜 와닿는 예시네요.
잘못된 인식 하나가 구체적인 사업 전략이나 결과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은데요. 단순히 정보를 잘못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이끄는 여러 심리적 함정들, 이걸 구체적으로 지목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걸 본능, 인스팅트라고 부르던데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게 왜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오류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본능들이 핵심입니다. 팩트풀니스 책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게 만드는 10가지 본능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사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편향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인지 편향이요? 네, 인지 편향이라는 게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체계적인 오류 패턴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이나 기분 탓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기 쉬운 그런 사고방식의 버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 버그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간극 본능이 있죠. 세상을 극단적인 두 그룹으로 나누려는 경향이에요.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부자 대 가난한 사람, 이렇게요. 네, 흔히 그렇게 나누죠. 근데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간 어딘가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중간층을 간과하게 만드는 거죠. 사업적으로 보면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의 그 중간소득층, 이분들을 놓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못 보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 본능.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요. 언론이 이걸 또 증폭시키기도 하고요. 맞아요. 나쁜 뉴스가 더 기억에 남죠. 네. 그래서 세상이 실제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암울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을 할 때 긍정적인 데이터는 그냥 넘어가고 부정적인 뉴스 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급하게 매도하는 경우, 이런 게 이 본능의 영향을 받은 예시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직선 본능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현상의 추세가 나타나면 그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직선처럼 이어질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하는 경향이죠. 직선 본능. 네. 예를 들어서 지난 3년간 우리 회사 매출이 매년 10%씩 성장했다고 해서 앞으로 5년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요. 네, 보통 그렇게들 하죠. 이게 바로 직선 본능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시장 상황 변화나 경쟁 심화, 기술 발전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예측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 세상의 변화는 직선보다는 S자 곡선이나 아예 예측 불가능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직선 본능. 저도 뜨끔한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업 계획 세우거나 재테크 할 때 무심코 저지르는 오류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포 본능도 아주 강력합니다. 지진, 전염병, 테러, 범죄, 이런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사건들에 대해서요, 실제 통계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큰 심리적인 위협을 느끼고 과잉 반응하는 경향입니다. 맞아요. 미디어가 이런 공포를 더 자극하기도 하고요. 가령 비행기 사고는 뉴스에서 엄청 크게 다뤄지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걸 더 두려워하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산업의 위기에 대한 좀 공포스러운 뉴스 몇 개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투자를 철회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크기 본능, 숫자의 상대적 크기를 오해하는 경향이요. 또 일반화 본능, 소수의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 운명 본능,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경향, 단일 관점 본능, 하나의 시각이나 해결책에만 집착하는 경향, 비난 본능, 문제 생기면 희생양부터 찾으려 하는 경향, 마지막으로 다급한 본능,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경향 등이 있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네, 중요한 건 이 모든 본능들이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현실을 왜곡해서 보도록 만드는 체계적인 덫이라는 점입니다. 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뇌가 우리를 속이는 주범처럼 느껴지는데요. 정보는 막 넘쳐나는데 그걸 해석하는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이 오히려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특히 경험이나 직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40, 50세대 리더분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떨 때는 데이터보다 현장의 감,
이게 더 중요할 때도 있지 않나요? 아, 네네. 이 자료들이 말하는 factfulness, 그러니까 사실 충실성, 이걸 실제로 어떻게 좀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료들은 결코 직관이나 경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충실성은 우리의 직관과 경험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도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 도구요. 네. 핵심은 사실 기반 사고 습관을 기르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이에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여러 본능들 있잖아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 혹시 어떤 인지 편향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스스로 인식하고 질문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딱 받았는데 즉각적으로 불안감이나 거부감이 확 들어요. 그러면 잠깐, 이게 정말 합리적인 평가인가? 아니면 나의 부정 본능이나 공포 본능이 작동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일단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인 사실 확인입니다. 그냥 인상 깊었던 뉴스 헤드라인이나 주변 사람들 의견,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 이런 일화, 애닉도트에만 의존하지 않는 거죠. 의식적으로 더 폭넓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 나서는 노력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고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비교와 맥락이요? 네. 예를 들어 특정 시장 성장률이 5%다라고 할 때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다른 시장이나 과거 추세와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또 평균값 뒤에 숨겨진 분포, 이것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간극 본능을 피하려면 양극단뿐 아니라 중간값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봐야 한다는 거죠. 아하,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40대 후반의 한 직장인분이 IT 기술 변화 때문에 내 직무가 곧 사라질 거야. 이런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가정해보죠. 네. 이때 공포 본능과 부정 본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사실 충실성을 발휘한다는 건 그냥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섣불리 퇴사나 전직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해당 직무의 고용 동향 데이터는 어떤지,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 스택 변화는 뭔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 효과는 어떤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또 자신의 현재 역량과 비교해서 현실적인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 변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데이터로 보면요. 그렇죠. 사업가라면 어떨까요? 최근 경쟁사가 엄청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위기감을 느낀다고 해보죠. 네. 이때 비난 본능이나 다급한 본능에 휩싸여서 당장 막 맞대응 전략 짜기 전에 실제 시장 점유율 변화 데이터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경쟁사 전략의 장단점 분석 같은 사실에 기반해서 상황을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를 보면 어쩌면 경쟁사의 그 전략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사실 충실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보는 걸 넘어서서 내 안의 인지 편향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또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일종의 태도이자 기술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그런 낙관론이 아니라 감정이나 선입견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분들에 위한 핵심 메시지는 결국 앞서 말씀하신 여러 본능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이걸 통해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리라는 것,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료들은 이걸 단순한 교양이나 좋은 습관, 이걸 넘어서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와 모든 개인에게 필수적인 핵심 역량이자 생존 기술이라고까지 강조합니다. 생존 기술이요? 네, 우리가 가진 그 간극 본능, 부정 본능, 공포 본능 같은 본능의 덫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사실에 기반해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훈련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더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시야가 맑아지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마치 안개가 싹 걷히는 것처럼 시야가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위기라고만 인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숨겨진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특정 산업은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데이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틈새 시장, 이걸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와, 당연히 이런 명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정은 더욱 강력하고 성공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사실 충실성은 이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단단한 회복 탄력성, 이걸 길러주는 핵심 동력인 셈입니다. 회복 탄력성, 중요한 키워드네요. 오늘 정말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잘못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 안의 본능과 또 외부 정보 환경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본능의 함정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실 충실성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데이터 기반 사고가 단순히 차가운 분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끊임없는 질문과 확인인 것 같아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 특히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요. 감정적인 반응이나 소수의 사례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데이터를 찾아 나서는 자세, 이것이 바로 사실 충실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무조건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보라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에 기반해서 현실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자는 것이죠. 네, 현실적으로요. 그게 중요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능의 덫에서 벗어나서 사실에 기반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전문 분야, 당신이 속한 산업 혹은 현재 고민 중인 중요한 비즈니스나 커리어 결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실 충실성의 렌즈, 즉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차분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그런 흔한 업계의 통념이나 당신 안에 본능적인 가정 또는 반응은 없을까요? 어쩌면 그 안에 새로운 기회나 돌파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